예, 반갑습니다. 또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성 문제를 국가가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국가는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 문제를 국가가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국가는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 문제를 어떤 특정 단체가, 특히 국가가 이 성에 대하여, 남녀 간의 성에 대하여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국가는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저출산이 직결되어 있고,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 문제를 국가가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국가가 억압을 하고 국가가 통제를 하려고 들면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을 국가가 왜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특정 단체가 이권과 돈을 노리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탈을 쓴 특정 단체가 남녀의 성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남녀를 끊임없이 갈라세우고 저울을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밀어붙여서 한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남녀의 성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단체가 국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자신들의 이권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간입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은 모든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탈을 쓴 이권단체가 국가의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을 더욱 세분화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성별은 남과 여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성별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남녀의 성별이 한 100가지는 됩니다. 남자가 아침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점일 때는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자본주의는 바로 입으로 떠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시장 환경 조성자라 하며 폐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가 남녀 이성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많은 남녀가 더 손쉽게 만나고 헤어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시선 강탈죄가 됩니다. 남녀가 한 곳에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되면 강제추행자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서로 다투었다 하면 남자는 그 길로 인생 종칩니다. 남녀가 서로 싸웠다 하면 여자가 남자를 때린 건 어디 갔는지 없고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좀 많이 때렸다 하면 기본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참으로 해괴하고 정말로 사악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것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마약을 처먹고 마약을 팔고 마약을 매매도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보면 다툴 수도 있지요. 그러면 강제추행, 강제폭행,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며 사회적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가 연애를 할 수 있겠나요? 왜 국가가 이렇게 하지요? 남을 사기를 쳐도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등등은 안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당기는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을 횡령을 해도 고지의무, 신상공개, 동종업계 취업금지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녀가 사귀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남녀가 왜 사깁니까? 바로 미래의 신랑이고 미래의 아내이고 한평생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반려자를 찾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요. 헤어질 수도 있지요.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20년 이런 걸 넘어가지고 더 나쁜 것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동네에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팔절지에다가 얼굴 크다랗게 적어가지고 여기 강간범 살아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동네에서 살 수 있지요? 동네에서 빠말때기 두들겨 맞아도, 동네에서 같은 남자들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범을 용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을 연구하고 한평생 동안 철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업계 근처도 못 가게 취업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술도 없는 백수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철강 업계가 얼마나 넓나요? 아변 강판도 있을 것이며 냉강 강판도 있을 것이며 균질 아변 강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판에 더 단조하는 단조 공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동정업계 취업금지의 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내 이제 혼자 자연인 돼 가지고 살다 죽겠다. 그러면은 이제 깊은 산속에 남자가 들어가서 삽니다. 과연 조용할까요? 깊이 마음을 비우고 깊이 산속에 자기 혼자 들어가 살고 있으면 이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이 강간범 잘 있나? 이랍니다. 어이 강간범 밥이나 먹고 사나? 요즘 혼자 사니까 맘 편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산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무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갑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어청계장이 멍디 하나 들고 옵니다. 네 여기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라고 했어. 이 새끼 아주 나쁜 놈 아이가. 강간범이 와 임마 우리 동네 들어와. 나가. 어떻게 삽니까? 취업도 안 됩니다. 동정업계 취업금지니까요. 그러면 동정업계 아니라 이제 철강에 한평생 못 마친 사람이 이제 노가다 업계로 갑니다. 노가다 업계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소문이 나면 그 즉시 잘릴 거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약을 팔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이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 내가 얘기합니다. 개를 쫓아도 구멍을 보고 쫓아라. 미국 개는 구멍을 보고 쫓습니다. 한국 개는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놔두고 개패듯 팹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돈 내놔라. 바로 이게 한국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개는 왜 구멍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합의를 봤다. 또 우리 동거할 때 이렇게 합의 보고 동거했다. 나는 위반한 적이 없다. 여자가 위반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개는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미국개만 도망가느냐? 독일개도 구멍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프랑스개는 안 그러냐?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는 구멍이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막다른 곳에서 개패도 팹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돈 내놔라. 이게 바로 한국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 수 있죠? 부부강간제가 뭡니까? 부부강간제가 뭡니까? 더구나 더 나아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입니다. 내가 돈 없었으면,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내가 산 목숨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개는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개패듯 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돈 내놔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지간해서 국가의 법이 집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어지간해서 국가의 법은 가정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작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애들 털어가지고 돈이 되나? 집안일 털어야 돈이 있지. 젊은 애들 그거 10명 털어가지고 돈 되나? 집 하나를 터는 게 낫다. 그래서 부부강간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부부강간죄 1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부강간죄 1호, 그건 바로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삼촌이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친척들과 형제들이 다 가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에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부강간죄 1호의 비극입니다. 이 부부강간죄 1호가 선고 전날 자결한 것입니다.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에 처해진 내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일부 유죄 만나도 아마 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근본 중의 근본, 결혼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관계이다. 이렇게 지금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부강간죄를 만들고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바로 돈 때문에 말입니다. 돈에 환장병 걸려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악한 이 거대한 범죄단체, 이 거대한 범죄단체는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이 거대한 범죄단체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너무도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소멸 속도는 실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 사회 기본 제도와 건강과 우리 산업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범죄단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범죄단체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붕괴한 이 환갑이 넘은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사악하고 너무도 흉악하고 너무도 탐욕적인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를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다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내가 만약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은 이 불합리하고 탐욕스러운 제도를 모두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청춘 남녀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시고 숙박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봐야만이 이 짝이 진실로 내 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제가 여가부 장관 되면 이놈이 부부 강간제, 유죄 추정의 원칙 모두 다 없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의료보험 제도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 기반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혼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그리고 순사가 언제 살짝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살짝 문 열고 순사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확 열어젖히면서 이것들이 지금 붙어있는 거야, 이것들이 레슬링하고 있는 거야, 징역 3년 징역 5년 할지 모르니까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나이 환갑이 돼도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이 아침에 파란 떡 뜨다가 저녁에 빨간 떡 치고 또 점심 때 노란 떡 치고 긴 떡도 치고 짧은 떡도 치고 납작한 떡도 치고 세모난 떡도 치고 떡이란 떡은 밤이고 낮이고 최대니까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기혼자 여러분은 떡이라고 하지 않고 박는 거라고 했죠. 아이 그걸 뭐 마누라가 박는지 남편이 박는지 뭘 박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든지 간에 밤이고 낮이고 많이 박으시고 박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부터 파란색 말뚝도 받고 빨간색 말뚝도 받고 노란색 말뚝도 받고 뭐 사탕거리도 받고 나무도 받고 파이도 받고 뭐 강간도 받고 뭐 밤이고 낮이고 박아대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